안녕하세요. 등기부 읽어 주는 남자 드링남 인사드립니다. 제가 경공매를 관심 있는 회원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브리핑방을 소개합니다. 가입비 10,000원, 매월 1,000원 납부로 경매물건 분석, 그 다음에 시세 파악,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 말씀드리는 방입니다. 추천방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물건의 가치와 또 관심이 있다면 임장을 해주시고 그 관심 물건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브리핑을 해서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하다면 가서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공매의 장점은 저렴하게 낙찰 받는 건데요. 저렴하게 낙찰 받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천원방에서 어떻게 브리핑하고 또 이 물건이 왜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건 번호라고 하는데요. 경매 2024 타경 52546입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94번지에 있고요. 대야역 근처에 있는 두산 위브더 파크입니다.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에 10억 이하 되는 물건이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여지는 영상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감정가는 5억 1천만 원대입니다. 최저 가격은 3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요. 감정가 대비 90%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4억 6천 5백 17만 4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싸게 받았는지 아니면 비싸게 받았는지 판단이 안 쓰죠. 그래서 이 물건의 다음 물건을 같이 한번 정보를 봐야 또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경매나 공매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 되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그다음에 정보 출처 구분에 권리 신고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권리 신고가 되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살았고 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금액은 보증금이 2억 9천이었는데 권리신고가 2억 7천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있다면 2억 7천만 물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했다면 이 보증금은 법원에서 배당 받아가겠죠. 최선순위 설정 2022년 6월 7일보다 빠른 전입 마력 확정 일자가 있고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모두 배당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 2억 7천 이상 입찰한 사람이 있을 때만 그렇고요. 2억 7천보다 밑에라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 인수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이 있는지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임차권에 대해서 쭉 써 있는데 2천만 원은 변제되었다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2억 9천보다는 2억 7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정보를 봐야 되는데요. 경매 물건에서는 매물서를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로는 등기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자가 누구냐를 표시한 갑구를 보셔야 되고요. 자, 갑구에서 주의될 사항, 이거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민간 임대의 주택 등기라는 말이 써 있고, 아무리 삭제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실은 임대사업자가 사용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은 다른 물건보다 쌉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민간임대 주택등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더 싸게 낙찰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봤는데 이제 갑구를 봤었잖아요. 이제 을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을구에 갔더니 주택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고요. 자,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임차권 등기에 사건 번호가 있고 임차보증금 2억 9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이유는 전입을 빼기 위해서 임차인이 한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임차인이 없을지라도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배당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없는 공실이라고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게 없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2억 9천보다 높게 낙찰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입찰하신다면 안전한 물건 되겠습니다. 이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 임차인과 낙찰자는 아주 좋은 관계로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 다음 정보입니다. 다음 정보는 매물서 등기부를 봤다면 이제 전입세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전입세대에서 세대주가 누구인지 또 안에 동거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24년 4월 29일, 24년 10월 18일. 예,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있네요.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기 설정한 사람이 전입을 뺐더니 다른 사람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등기부등본을 잘 안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등기 설정이 23년인데 전입이 24년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월세일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월세를 받으려면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져야 되는데요. 임의 경매에 개시 등기 이전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날짜가 맞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아까 을구에 보셨죠? 23년 7월 6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 세입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억울함들이 이런 물건에서 나타나네요. 자, 다음 정보입니다. 다음은 이 사람이 낙찰자가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4억 6,500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납부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25년 2월 27일입니다. 낙찰된 지 한 달 만에 잔금을 납부했네요. 그러면 4억 6,500이 과연 비싸게 받았는지 싸게 받았는지 분석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정보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대하역 투산 이브 더 파크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져왔는데요. 4년차 된 물건이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축인데 1382세대에 매매가 126세대. 그러면 약 한 10%, 9% 가까이 되죠. 자, 9%에서 10% 되는 매물 단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들은 접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나 전세나 맞춰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음, 여기 밑에 글씨가 있는데, 지금 표시가 잘 안 돼요.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임대물건 70세대 포함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임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매물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임대 물건들은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옵션들이 빠진 것들은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옵션을 넣어야 되는데 옵션을 넣으려면은 집가세 약 1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5억이었으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다른 매물과 똑같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옵션만 있는 집을 4억 6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써 있네요. 자, 이런 물건 5천만 원을 더한다면 5억대가 넘겠네요. 그러면 비싸게 받았다, 싸게 받았다,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저는 비싸게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실제적으로 매물을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4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4억 9천만 원. 초금매가 4억 9천만 원입니다. 이런 물건 4억 9천만 원에 나왔는데 과연 매도가 가능할지 한 달 안에 나갈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 매물. 어제 날짜인데요. 어제 날짜에 4억 9천이 나왔네요. 자, 또 금액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억 9천짜리도 있었는데 가장 낮은 가격을 조회해보니까 4억 5천5백도 나왔어요. 자, 4억 5천5백이 나왔다는 거 봐서는 이 물건도 임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4억 7,500짜리가 나왔는데 1층인데 1층인데 금매입니다. 이 물건은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요. 자, 임대 물건 아닌 것 차이가 지금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임대 아닌 물건이 지금 1층이 4억 7,500입니다. 자, 옵션, 자, 시스템 에어컨 4대나 되어 있습니다. 자, 금매 가격이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낙찰자는 어떤 생각으로 잔금을 납부했을까? 그걸 한번 여러 가지 사유를 했는데 실거주자가였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뭐 비싸게 받아도 앞으로 오를 가치를 판단했다면 정확히 보신 거고 투자자라고 한다면 좀 높게 낙찰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경매물건의 잔금을 언제 어떻게 찾는지 또 청탁, 공동 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루 만에 다 3개를 했네요. 최고가 매수인 매각 대금 완납까지 완벽히 클리어했습니다. 다음 정보를 공유해 보면 지도를 펼쳐보면 여기 시흥 대학이역 있죠. 걸어서 약 한 10분 거리 정도 되는 야역 두산 2부 더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산림욕장도 있고요. 요 지금 집합 건물 1이라고 써 있는 물건이 경매물건 지역인데 산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시흥 IC고요. 시흥 IC 근처인데 음, 교통편이 좀 편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 근처에는 학교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또 여기 지금 밑으로 보이진 않지만 CGV 있는 상권도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물건을 제대로 보신다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그분들 이야기 듣기 전에 감정 평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2월에 감정을 했고 5억 1,600만 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자, 2월 달이죠. 기억해 주세요. 24년 2월. 이거는 호갱론에서 한 입주자가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아파트 옆에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 펜스를 쳤고 또 개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그다음에 주변에 메머드 커피나 부동산이 추가로 들어선 걸 보면 아무래도 뭔가 정보가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어본다고 합니다. 자, 내 아파트도 건설이 되어서 새 아파트고 옆에도 새 거가 생긴다면 뭐 주변의 물가나 땅값은 건물값은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본다고 남겨놓으셨네요. 자, 그러면 거래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25년 1월 23일 날 4억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같은 평수, 같은 타입 81C를 보니까 4억 5천 990만 원도 있고 4억 5천 90만 원도 있습니다. 낙찰 가격보다 저렴하죠? 이럴 때는 비싸게 낙찰 받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요? 인테리어 비용까지 사용한다면 5억 이상 가격으로 낙찰 받은 꼴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볼 때는 참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등기부 등본에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뭐죠? 네. 민간 임대주택 등기. 세종시나 어느 지역이나 여기도 마찬가지고 민간 임대주택 등기가 되어 있다. 옵션이 없을 수 네,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보시는 법을 꼭 익히시고 저희 영상만 보신다면 공부가 제대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물건 추천이 아닌 물건 분석법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영상이 너무 좋았다. 공부가 잘 됐다. 그러면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 이 채널을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기 누르시면 1,000원방에 가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제는 5월입니다. 5월 마지막 주에 가입 신청을 받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